경제신문 챙겨보겠습니다. JK스타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신문 볼 게 정말 많습니다. 뭐 두산 이야기도 있는데 잠시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LG화학이요, 오늘 개장 바로 직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부터 볼까요? 생각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일단 발표치 보시면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했을 때 7.5%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5.8%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줄었습니다만 예상했던 컨센서스 1,500억 원을 훨씬 웃돈 2,300억 원 넘는 수치가 발표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현재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25조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화학 부분에서 한 10조 정도 평가를 하고 배터리 전지 사업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7조 정도 최고 평가를 한다면은 대략 막 37조가 되겠죠. 그래서 시가총액 25조에서 37조까지는 업사이드가 대단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증권사의 목표치를 우리가 좀 감안해 보아도 업사이드는 최소 25% 이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이제 분기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모아가시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전날에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10% 정도 올랐습니다. 급등했습니다. 뭐 그거보다도 급등한 종목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관련해서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더불어서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포스코 케미칼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대단히 유효한 종목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전히 매수 매력도 있다라는 관점. 그동안 계속 LG전자와 LG화학과 함께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 말씀 주셨으니까요. 흐름 놓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사 클릭을 해볼까요? 두산 관련 자구안 발표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3조 규모의 자구안이 발표가 됐고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영 정상화, 급물살 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면서 관련 주식들이 좀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네. 골자는 이렇죠. 두산 그룹 차원에서 두산중공업에 자금을 수혈해서 핵심 계열사로 남겨두겠다라는 네. 내용. 그렇다 보니까 원래 알짜 기업인데 두산솔루스는 아마 매각하지 않을까라는 업계의 시각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업구조 재편 계획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매각 협상이나 노조 반발은 좀 고비가 될 것으로 포인트는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부분에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관련 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이벤트성으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 이벤트. 예, 잠깐 이벤트. 지속적으로 이벤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잠깐 이벤트 정도로 해석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두산 그룹의 어떤 재정적 위기를 해소해주는 그러한 어떤 부분을 해소를 해주는 자금이 들어와 준다는 거죠. 3조 규모라는 거죠. 경영 정상화. 따라서 관련된 기업, 두산이라든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구안을 채권단한테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급여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돈 잘 버는 기업으로부터 배당도 좀 더 받아서 자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알짜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일부 또 매각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해서 자구안을 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던 게 두산 솔루스, 그리고 더불어서 두산 퓨어셀 이런 종목인데, 시장상에서는 두산 솔루스 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 SK, 전날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인수권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삼성, SK, 포스코 정도가 시장에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 인수자로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솔루스 한번 오르고 난 뒤에 살짝 고개를 숙인 상황인데요. 다시 수급 들어와 주면서 위로 한번 거래량 증가하면서 강하게 올라와 주면은 트레이딩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긴 호흡보다는 짧게 트레이딩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두산 관련 내용들 챙겨봤고요. 다음 이어서 두 번째 기사는 이겁니다. 롯데 2년간 칼을 갈았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오프라인의 강자 롯데였는데 온라인에서 영향력이 그다지 신통치 않았습니다. 사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SSG, 쓱닷컴 이런 온라인 쇼핑몰이 있었는데
롯데는 없었죠. 이번에 대반격에 나섭니다. 이름은 롯데온, 온앵커가 전해드린 롯데온의 출범 소식입니다. 온 오프라인의 이제 통합몰인데요. 이 플랫폼 바탕으로 적자가 아닌 흑자 사업을 영위하겠다라는 포부이고 넷플릭스를 벤치마킹해서 이커머스 시장의 넷플릭스가 되겠다라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실적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이 될까요? 뭐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더 롯데그룹에 대한 주목을 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롯데 하면은 통합 이런 개념이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총 7개사의 온라인 구분을 통합해서 오늘이죠. 롯데온 출범을 합니다. 플랫폼을 출범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조금 더 최근에 주목받을 수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그 보복적 소비라는 투자 키워드가 시장에 계속 확산이 되면서 예. 롯데도 함께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200여 개의 어떤 부진 점포를 정리를 하면서 어떤 조금 더 구조 조정을 해서 굉장히 몸을 가볍게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주목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오늘 롯데온 플랫폼 출범이죠.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요? 당연히 롯데 쇼핑 아닐까요? 네, 롯데 쇼핑도 올라가겠지만은 직접적으로 보았을 때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롯데 예. 정보 통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에 과거에 롯데 정보 통신이 상장된 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죠? 대단히 많이 관심을 가졌을 텐데 그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최근에 또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롯데 정보 통신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롯데그룹은 비상장 회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듯이 상장을 진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말씀을 과거부터 드려서 성과가 좀 안 좋았습니다만 롯데 지주라든가 롯데 쇼핑 더불어서 롯데 정보통신까지 우리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다는 의견 롯데 정보통신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확인해 보실까요? 지금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 부임 후에 첫 전경련 방문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한중 기업인의 입국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라면서 일단은 이 부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중국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2020년 외자 기업 지원 방안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외자 기업들이 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G 기지국 관련해서 그리고 인공지능 등을 언급을 하면서 관련 기업이 장초반에는 좀 들썩이는 모양새던데요. 어느 부분에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전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월 달에 5월 달 말이나 6월 초에 양회 개최 여부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사전 움직이고 있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보시면은 5G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5G 관련된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RFHIC, KMW라든가 에이스테크 그리고 HFR 프런트홀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섹터의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고속철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예. 예, 고속철도 하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로템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4년여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예,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고속철도 부분은 조금 관심도가 좀 약하지 않느냐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건 양해와 엮어서 어떤 그 중국 소비 관련된 주들 기타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보복적 소비와 더불어서 함께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는 보복적 소비를 한풀이 소비라고 하는데 한풀이 이제 소비.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찾는 것도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들 전해드릴 거고요. 다음 기사 함께 들여다보시죠. 이번에는 언택트주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바꾼 세상, 언택트 세상이 되었습니다. 뭐 원격 서비스, 재택근무, 컨텐츠에서 게임, 드라마, 웹툰 각광을 받았고 인터넷 구매 관련 기업들도 들썩들썩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언택트주에 하나씩 포함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호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선 GS 리테일 어제 사상 최대치 실적을 발표했고 또 오늘 주목받고 있는 것은 한글과 컴퓨터 1분기 실적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작년보다
43% 늘었고 특히 영업이익이요.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162% 급증을 했습니다. 뭐 재택근무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서 B2C 매출 성장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자회사 가운데 한컴 라이프케어에서 이번에 마스크 전문 기업 인수를 하면서 마스크 사업도 괜찮았더라 이런 부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언택트 기업으로 엮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네.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은 전 테마가 다 움직이죠. 전 섹터가 예. 다 움직이죠. 거의 다 언택트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은 코로나19 전염병에 의해서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던 뭐 금융주나 뭐 기타 또 소외받았던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쏟아부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업, 한컴에서의 어떤 본사 본업과 한컴 MDS, 한컴 라이프케어 쪽에서 실적이 이번 좋게 나왔습니다. 과거에 그죠? 예. 그 언택트 관련해서 한글과 컴퓨터 봐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네네, 그때 한번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고요. 예. 또 새로운 변화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한컴 MDS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통해서 조금 더 사업을 또 박차를 가하는 또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하셔야 되고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에요. 그죠? 언택트 관련주라고 해서 기대감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실적이 들어가면 더 위로 튑니다. 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 좋게 봤는데 실적이 대단히 좋게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언택트 관련주였습니다. 멀리 그죠? 안 나가고 가까운 네, 데서 그래서 보니까. 한글과 컴퓨터 2분기 실적 좋으니까 예. 조금 가격 조정 한 후에는 재차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온라인 교육 중에 청담 러닝을 말씀드렸죠. 주목하셔야 되고요. 웹툰 같은 경우에 뭐 미스터 블루라든가 뭐 이렇게 DNC 미디어 이런 종목들을 언급을 드렸죠. 드라마 J 컨텐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게임 제가 펄어비스가 어제 제가 좀 안 좋게 봤는데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W 게임즈 좀 더 올랐습니다. 좀 주목을 하고 3천억 부채 상환했다는 측면에서 좋고요. 뭐 예. 요즘 배송 서비스는 엄청 모든 기업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오소프트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한다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결제 서비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더불어서 나이스 정보통신을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언택트 관련 기업 여전히 괜찮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특히 실적이 잘 나오거나 잘 나올 기업들 가려내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각 외국인들은 어떤 기업 사고 있을까요? 확인을 해보실까요?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표 종목들 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말씀 주신 한국사이버결제, 결제 시스템 관련 기업 담고 있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네, 외국인 코스피 쪽에서는 늘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계속해서 모아가셔야 된다. 이 사실 보복적 소비가 증가가 되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당연히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이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는 시장에 돈이 많아서 유동성 공급이 많아서 또 상당히 또 지금 저평가돼 있죠. PBR 0.2배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은행주가 전날에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조금 좀 지켜보자 이런 느낌이고요. A프로젠 KRC 같은 경우는 이벤트성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A프로젠과 A프로젠 HNG라는 기업을 통합을 해서 상당히 기업 가치가 업된다는 측면에서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랩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소프트웨어 법안 개정안이 지금 통과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시장에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랩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성으로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영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관련 5G향 관련 매출이 좀 증가된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고 말씀드리고 AP 시스템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적 분할을 해서 APS 홀딩스, AP 시스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무겁지만은 이제 실적 개선이 시작되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SKC 고롱 PI, 폴더블 폰, 필름 이런 쪽이니까 다 좋은 종목들로 지금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JK스타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